최근 주요 4대 엔터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 및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모시고 엔터 업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순매수 1위가 보니까 JYP네요. 양쪽 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근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많이들 올랐네. 최근에 엔터주가요. 네. 우리 11월 달에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는 동안에 지수가 혼자 올랐습니다. 혼자 올랐어요. 그 네. 배경이 뭡니까 이게? 사실 엔터가 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에서 계속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어닝 쇼크.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엔터에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실적이라도 잘 나와 성장주가 아니냐. 네.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사실 관심들이 없었는데 추석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영향으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 이슈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좀 주가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근본적으로도 지금 엔터사들에서 그동안 실적을 깎아내렸었던 즉 업황을 억누르고 있었던 게 앨범의 역성장입니다. 네. 앨범이 많이 팔렸었어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장당 500, 600만 장 팔리던 그 시장이 앨범이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공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문에서의 성장이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석 즈음 9월 중순부터 해서 하이브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올랐고요. 이제 나머지 엔터 3사는 거의 뭐 50% 가까이 주가가 급상승하는 배경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다가는 관세 못 때리나요? 하기야. 뭐 BTS가 됐건 누가 됐건 그 뭐 미국 가서 공연하는데 거기다가 관세 때리기는 좀 그렇겠다.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사실 이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꼽혔던 게 좀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 또 중국이 최근에 그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해서 그 판호도 발급을 했는데 한중 문화부 장관이 회담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고 이런 기대감이 좀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연말 연초에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엔터주를 더 강세로 가져가는 배경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2017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한알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네. 사실 중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드라마, 미디어 관련한 드라마주도 생각보다 흐름이 좋았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그동안 내지 못했었던 예를 들어 공연이라든지 혹은 드라마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문화부 장관님께서 언급하셨었던 그 단어가 공연과 영화였습니다. 네. 그 단어가 나온 이후에 이제 관련 영화주들 그리고 공연 관련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랑 이래저래 조금 미묘하게 뭔가 공연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JYP 엔터의 그 박진영 대표가 맞아. JYP가 박진영 맞습니다. 진영박이지 예. 조영필이가 아니고 JYP.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년 전쯤에 저도 기억하는데 여윳돈 있으면 무조건 JYP 엔터 주식 사라.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빠졌으니까 많이 좀 그거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직까지 뭐 1년 전에 그 발언 나왔을 때 수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뭐 한 4만 3천 원 근방에서 7만 8천 원 독보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에도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 모멘텀이 있었나요? 최근에 엔터, 특히 이제 JYP가 강세를 띠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엔터사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실적이 안 좋았다. 어닝 쇼크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JYP 실적이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배경은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MD라고 하는 우리가 응원봉이라고 하는 그런 MD들을 같이 판매를 하는데요.
있는데요. 2분기 때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MD 매출이 2연이 일부가 됨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기대치가 300한 후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기대치보다 100억 원 가까이 영업 이익을 냈다라는 거에 시장이 화답을 처음으로 했고, 두 번째는 JYP 소속 가수 중에서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이 보이그룹이 이번에 공연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공연이 사실 횟수가 는 거는 아닌데요. 공연 지역이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그리고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의 스타디움 투어를 전석 발표를 하면서 20회에 해당하는 공연이 다 5만 명,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공연이 갑자기 추가가 된 이런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5만 명, 6만 명이 들어가는 이 공연장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뭐 요 정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로 공연 일정을 발표하다 보니 이제 시장이 JYP가 생각보다 소속 가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붙으면서 JYP가 가장 좀 독보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 이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뉴진스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했고 29일 전격적으로 그 하이브 산하 그 어도어 계약 맞습니다. 해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이제 처분을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일단 하이브 주가 자체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글쎄.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요런 그 뭐 문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사실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냐를 그러게요.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네네. 같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뭐 발표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겠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주가가 이렇게 좀 약하게 가고 있는 모습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뉴진스 관련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표출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미 내년 2025년 실적 추정치에선 다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뉴진스가 아예 하이브에서 즉 어도어에서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도 이미 뉴진스가 빠진다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뭐 9월부터 계속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엔터 3사들 SM, JYP, YG 엔터가 조금 더 주가에는 좀 크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자. 그러고 보니 하이브 제외하고는 엔터주들이 다 최근에 좋았구나. 맞습니다. 예, SM은 또 뭐가 있었죠? SM도 사실 뭐 따지면은 모든 회사들이 다 이벤트들이 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있었다. 네,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결국은 SM을 가장 이렇게 끌고 갔었던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이겠죠. 중국에 대한 중국. 기대감이 예. 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은 못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혹은 중국 시장에서 현재 매출 비중이 그나마 높은 회사가 SM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SM을 조금 더 많이들 담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SM이 사실 그동안 고연차 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저연차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없다. 저연차 가수 어딨냐? 이런 네. 약점들이 있었는데요. 고연차 가수, 저연차 가수?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고연차라고 하면은 이제 데뷔한 지 좀 된. 차로 치면 연식 좀 된. 예,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오케이, 6년, 오케이. 7년 네. 이렇게 된 네. 동방신기도 이제 고연차고요. 네, 예. 고아 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요즘 애들 가수로 내려간다면 이제 NCT라는 그룹이 있어요. 생소한데요. 나름 7년 차가 된 고연차 가수입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연구원님 너무 그렇게 이현식 뭐 아니 요런, 아내난 예.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알겠느냐는 죄송합니다. 눈빛이신데 뭐 그냥 그 그룹이 그 그룹 같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예,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가수들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에스파 에스파도 카리나는 아시잖아요. 두 분 얘기하세요. 그럼. 예, 에스파 카리나 유명한 그 에스파 뭐 여기도 이제 나름 5년 차를 가는 가수 나름 데뷔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SM에서 이제 신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연말에 트롯 아이돌이 또 데뷔합니다. 네. 마이트로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트롯 아이돌. 예, 트로트를
부르는 그쪽은 내 구분 좀 하겠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TV조선에서 방송이 저번 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끝이 났고요. 요 트로트를 하는 아이돌이 또 올해 말에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신인 걸그룹 에스파 이후에 이제 지금 5년 동안 신인 걸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요 신인 걸그룹에 대한 데뷔 기대감 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거까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SM도 아 신인들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강세를 띠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솔직히 뭐 이렇게 저 아이돌 그룹들 구분 제대로 못 하거든요. 네. 저기 방금은 아실 것 같아요. 방금 누군데? 카리나. 아 그래요? 네. 요즘 그 어딜 가나 막 들리는 그 아파트 거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질문할 곧 건데. 나올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아 거기가 YG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룹으로 활동할 때 블랙핑크 그룹으로 할 때는 맞는데 그 지금- 로제 아파트는 이제 개별이라서 맞습니다. 그때 한참 그게 이제 그 아. 음원과 관련된 YG 플러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아 많았어요.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 예, 근데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예 맞아요. 이제 YG 네. 엔터테인먼트 3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안 근데 좋았습니다. 이제 블랙핑크 다시 온다면서요. 컴백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YG 엔터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서프라이즈를 낸 아,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적자임에도 실적이 좋았다는 예. 의미인데요. 사실 이번 3분기 때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있습니다. 네. YG에서도 이제 올해 4월 달에 신인 걸그룹이 새로 나왔는데요. 네. 이 걸그룹의 준비 비용, 즉 앨범 제작 비용이 3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분기로 이연이 되면서 적자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아. 그런 서프라이즈를 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YG도 이제 추석 즈음을 기점으로 같이 상승하게 되는 1, 2, 3, 4분기가 다 적자, 4분기도 적자 혹은 이제 흑자가 간당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음에도 YG마저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가 옵니다. 근데 실질적인 컴백은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걸그룹이 네. 내년 상반기 때 1월부터 월드 투어를 돕니다. 아. 사실 올해 4월에 앨범을 내고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1년도 채 아직 되지 않아서 투어를 도는 것부터가 생각보다 이 그룹이 어딘가에서 팬덤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의 활동이 상반기를 좀 견인할 걸로 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블랙핑크는 내년 하반기에 컴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게 네. 이제 YG라는 회사가 사실 로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왜 YG가 올랐냐. 예.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 이번 12월 6일에 이제 로제 정규 앨범이 또 발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YG 소속은 아니지만 YG 밑에 더블랙 레이블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요. 이 레이블의 음반음원 유통은 YG 플러스가 또 그렇죠. 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라는 곡이 잘 된다고 해서 YG 플러스가 수취한 이익은 거의 없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은 정말 이제 YG 플러스가 유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트 YG 플러스에서 그 발매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음원 유통? 발매는 맞기는 한데요. 발매는 맞죠? 네, 예. 맞는데요. 이 음원을 먼저 선공개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음원을 선공개했기 때문에 음원을 유통한 곳은 미국의 레이블, 아, 로제가 그렇군요. 소속된 미국 레이블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 이제 YG 플러스에서도 음반 유통 수익을 유통을 수취할 수가 하는군요. 있겠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발매는 분명 YG 플러스에서 했거든요, 아파트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해 빠르신 우리 정민이. 아니 그래도 저 아까 JYP에서 소장님 센스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무슨 센스예요? 조용필. 아니요 지금 우리 TV로도 보시지만 우리 또 실시 유튜브로 보시면서 채팅에 또 참석해 주시는 애청자분도 계시지만 그 아이디어는 제가 채팅창에서 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아, 출처를 밝혀주셔야. 라라라님이 그러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소장님 느낌이 아이디어였는데. 딱 오잖아요. JYP 조용필.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오죠. 네. 지금 나훈아 같은 분은 어디 소속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나훈아 님께서는 뭐 사실 아마 뭐 은퇴를 선언하셨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뭔가 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상장된 회사들은 이제 엔터 4사
정도 네. 혹은 뭐 큐브 엔터 뭐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재계약을 하면서 또 큐브도 이제 분위기가 훈풍이 불고 있고 뭐 이제 가장 기대하는 건 임영웅님의 소속사가 상장을 하냐인데 네. 뭐 기대는 해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실지는. 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엔트 4대 엔터주가 이제 4대 엔터주라 해서 아까 다 짚어봤습니다만 우리 한국 증시에서 그래도 이 엔터 업종은 양반이네요. 나 같으면 이명웅도 상장하고 장민호도 상장하고 영탁도 상장하고 이찬원도 상장하겠다. 한국 증시에서 그쵸. 이 풍토면. 그쵸. 그런데 그 상장을 하지 않고도 잘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아니 하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쪼개고 상장하는 게 하도 진짜 기가 차서 그쵸, 맞습니다. 엔터는 그런 거는 안 하네요. 그래도 지금 이거는요. 네. 즉 확실하게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해서 이 엔터 업종은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뭐를 이렇게 규제를 할 만한 산업이 규제를 딱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수출을 사실 뭐 수출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만 그냥 엔터에서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막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진 또 네. 않기 때문에 아직 규제하기에는 너무 성장 초입이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섹터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엔터지 않나. 좀 다른 얘기도 여쭤볼게요. 미디어 업종 좀 커버하시잖아요. 네. 그 CJ E&M 그 OTT 쪽이 이제 티빙이잖아요. 티빙하고 웨이브 합병 얘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떨까요? 아,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예, 예. 한다, 안 한다 예. 이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병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혈 비용이 좀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웨이브가 뭐 12 상환을 뭐 이제 티빙이랑 이제 뭐 SK 스퀘어에서 충당을 하긴 했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OTT 플랫폼이 없거든요. 네. 한국에는. 네. 티빙마저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티빙이 오. 뭔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글쎄. 야구도 이번에 또 네네. 중계도 했고. 그런데 티빙이 작년 연간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1,4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었고요. 올해 1, 2, 3분기를 합쳐도 뭐 거의 600, 700억 가까이 손실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기 때문에요. 두 OTT가 합쳐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 굉장히 출혈을 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내 OTT 시장이 좀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티빙이랑 웨이브가 합쳐지게 되면은 요새 TV를 잘 안 보시잖아요. 네. 네, 그래요. 물론 저는 봅니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TV를 잘 안 보시다 보니 TV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티빙 웨이브 합병 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브가요 지금 지상파 3사의 라이브 혹은 뭐 다시 보기 채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티빙이랑 합쳐지게 되면은 사실상 TV를 보지 않아도 티빙이라는 OTT 안에서 모든 지상파 방송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TV를 대체하는 디지털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있고 지금 넷플릭스에 대항할 정도로 커고 있는 OTT가 뭐 티빙이나 뭐 쿠팡 플레이 정도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의 이제 합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기사에 나오면서 CJ E&M도 최근에 좀 주가가 야금야금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럼 엔터주 내에서 연구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탑픽이 좀 있으세요? 많이 다들 올랐습니다. 예.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아, 그럼에도 JYP. JYP를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네, 사실 이게 제가 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일 수는 있는데요. 하이브보다는 엔터 네. 3사 중에서는 바스켓 어떤 종목을 담아도 지금은 다 좋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종목을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굳이 하나를 꼽아본다면 저는 이제 JYP를 꼽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6일에 이제 트와이스가 또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아, 금요일에? 네, 12월 6일에 이제 컴백하는 가수들이 예. 좀 많은데요.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게 되면
스트레이키즈 때처럼 우리가 네. 이제 엔터에서 기대하는 거는 음반에서의 성장도 있습니다만 공연 성장, 그렇죠. 공연 모객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대하는 게 공연 얼마나 많이 할까가 궁금해서 기대하는 네네. 거잖아요. 비슷한 논리가 트와이스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12월까지도 조금 더 상승, 12월이라고 해서 12월에 끝난다는 얘기가 네네.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SM이나 YG 엔터도 저는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M도 지금 신인 아이돌이 2팀이나 한두 달 네네. 안에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인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YG 같은 경우도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지금 1월, 2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 투어 계획까지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계속 투어 일정이 공개되면서 모객이 얼마나 늘어날까 에 네. 조금 더 이제 보신다면 이제 YG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재 연구님 네. 가시기 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이 초록뱀 미디어라는 이 주식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거 거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초록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네네. 드라마 제작사이고요. 초록뱀이 사실 드라마 제작도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다른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맞아요.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예? 치킨. 치킨. 네, 그 치킨 프랜차이즈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식업 쪽에서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드라마 제작사들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이 또 공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 공개되는 기대감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12월 중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는데 이제 초록뱀 미디어나 너무너무 작은 이제 중소 제작사들은 상대적으로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테마성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테마성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거래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